그럼 원풍을 선생님이 들어갔을 때는 이제 원풍에서 민주노조가 딱 시작하는 그 시기네요. 거의. 원풍은 이미 72년도에 네. 그 그러니까 어영노조에서 민주노조로 이제 네. 그 바꿔요 네. 집행부들을. 네. 그래서 그때부터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그 노동조합을 운영을 하게 됐죠 민주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회사 부도가 있었던 거고 그 부도도 이제 노동조합에서 잘 극복을 해내면서 75년도부터는 굉장히 상승기로 가죠. 그러면 들어가신 게 몇 년쯤 되세요? 75년도. 5년도? 예. 그럼 그때는 이미 원풍 안에 노조가 아주 예. 탄탄하게 자리 잡고 그렇죠. 있을 때였어요? 예, 예. 아.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단체 교섭을 하면 항상 그 사내 복지가 향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임금 인상은 이 정부에서 가드라인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죠 폭이. 근데 단체 협약은 그거를 규제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단체 협약을 통해서 항상 해마다 이제 사내 복지가 향상되고 그 당시에 그 3개월에 한 번씩 상여금이 100%씩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인건비는 어차피 그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비슷비슷하지만 그런 그 간접적인 소득 거기다가 이제 신영협동조합을 또 노동조합 단체 교섭에서 따내면서 운영은 노동조합에서 하고 이제 그 인건비나 시설은 회사에서 하게 하고. 그럼 돈을 빌릴 때 뭐 좀 되게 저리로 빌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 우리 조합원들끼리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다 저금도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사람은 대출을 받아서 쓰는데 이자를 내더라도 그 우리 조합원들이 나누어 갖는 거잖아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예. 이러니까 70년대에 이렇게 노동자들끼리 신용까지 다 하면서 예. 했다는 게, 와.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이제 간접 소득이 또 이제 발생이 되고 이어서 이제 공동 구매 조합을 소비조합을 또 이제 만들어요. 네. 그래서 소비조합은 그 당시에 그 소비자 그 운동을 거기서 배운 거거든요. 그 당시 정찰제도 아니었고 우리가 물건 사러 가면 늘 뭐 깎아야 되고 이런 실갱이를 하고 또 좋은 물건 못 사고 이랬는데 그 좋은 물건을 이제 공장도 가격으로 싸게 저희가 구입을 할 수 있고 이래서 생활 필수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간접소득이 많았던 이런 그 사내 복지가 있었던 거죠. 와, 대단하네요. 근데 무엇보다 70년대 생각하면은 야, 이런 게 가능할까? 우리가 뭐 얼핏 듣기에는 70년대는 전혀 복지라는 개념이 없었을 것 같은데 원풍은 그런 게 예. 노동자를 위한 게 되게 많았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주변에 많은 그 같은 노동자들 안에서도 소문을 많이 났겠네요. 다른 공장에서 분들이 원풍에 그렇죠. 대한 그 영등포 산업선교에 제가 이제 회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는 해태제가 롯데, 데일학 또 뭐 그 박림방정, 뭐 네. 남양라 이런 그 영등포 지역의 노동자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원풍이 이루어야 할 꿈이고 이 원풍이 굉장히 그 뭐랄까 가야 할 목표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비쳤죠. 본인들 노조의 마지막 예. 그 결정적인 모습은 우리 예, 원풍이다. 예, 그렇게 예, 예. 동일도 되게 좋은 조건이었잖아요. 동일도 괜찮았잖아요. 동일은 뭐 하여튼 그때 78년도에 이미 네. 다 깨져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동일은 또 떨어져 있는 지역이고. 네. 그렇죠. 인천이니까. 예, 영등포 지역에서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장학금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하면은 본인 장학금 그리고 자녀의 그 당시에 대학 장학금까지 나왔어요. 야, 대단하다. 자녀에 대해서 이러기 때문에 그 남자 이렇게 그 당시에는 뭐 여성들은 결혼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이 뭐 한정되어 있었으니까 몇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 인건비가 작아도 뭐 우리 자식 결혼 뭐 공부 가르치는 거는 걱정 없다. 이러한 정도의 그 사내 복지를 갖추고 있었죠.
근데 그 복지가 회사에서 이렇게 준 거라고 하면 아마 그게 이렇게 자부심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근데 해마다 그 단체 교섭을 통해서 우리가 따내고 하니까 상당히 그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아, 아니 그러면 그건 어땠어요? 이 원풍도 섬유니까 예. 여성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이제 알았죠. 남성들하고 관계는 전혀 뭐 얘 저번에 동일 여쭤보니까 동일 같은 경우는 남성 노동자하고 사실 그렇게 만날 일이 별로 없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러니까 원품, 저희 이제 저희 방적가라고 하는 데가 뭐 이제 소모, 뭐 전방, 정사 이렇게 실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네. 저희 전방 같은 경우에가 당시에 한 60여 명 정도가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여성들이. 그런데 거기에 기사가 4명인가? 4명. 예. 4명, 5명. 그러니까 남자들 공고 나온 그 남자분들이 이제 그 기사로 이렇게 있는 정도. 대부분 여성들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좀 따지면 79년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전체 그 조합원 수가 1,700여 명 되는데 남자 비율이 17% 정도. 예, 이런데 나중에는 82년도에 가서는 800여 명의 조합원 중에 그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7%가 넘어요. 많아졌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연 감소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1,700명에서 800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남성들은 뭐 자연 퇴사할 일이 없고 여성들은 결혼이라는 걸로 자연 퇴사를 하고 노동조합을 깨려고 네. 이 공원 모집을 하지 않으니까. 아, 그 그러니까. 원풍 안에서도 계속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건 계속 있었군요. 회사 측에서도 그렇고. 예, 그렇죠. 예. 제가 근데 얼핏 말씀만 들어봤을 때는 야 그러면 회사도 되게 이미지가 좋아지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노동자들이 이렇게 좋은 조건이니까 얼핏 듣기에는 야, 되게 좋은 회사다 그러잖아요. 아, 좋은 노조다 그거보다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되게 좋은 회사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회사와의 관계는 어땠어요? 예, 그 원풍 모방이었을 때는 네. 그 이상순 그 회장이 원풍 산업 그 그룹 회장이었는데 굉장히 노사 관계가 평화로웠어요. 그러니까 그 79년도에 그 국제그룹 양정모한테 넘어가요. 근데 계속 흑자를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냥 그 도산이 가면 뭐 도산된다라고 계속 그 언론에서 그렇게 했지만 저희는 생산량에 대해서는 철저했어요. 철저하게 일하고 그리고 요구할 거 하자. 그래서 상당한 흑자를 매년 흑자를 보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 양정모 국제그룹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게 그 뭐 그때 정치적으로 그렇게 박정희가 노동 그 양정모한테 넘겼다. 이제 이런 그 양정모 경상도 부산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양정모한테 넘겼다. 이런 뭐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국제그룹이 79년도에 들어오고 박정희가 죽고 그다음에 이제 80년도에 전두환이가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저희가. 예. 그러면 원풍은 이제 노조가 워낙 튼튼하니까 여기 교육 시스템도 있었겠어요. 참 들어가면은 예. 노조에서 교육 예. 시키는 것도 있고 예. 위계 질서도 되게 정확하고 그런 게 있었겠네요. 제가 75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뭐 새로 들어온 사람들 노동조합 교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한모방에서는 노동조합을 언제 갔냐면 사표 낼 때 갔어요. 사표장에 조합장, 그러니까 지부장, 도장을 찍는 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가봤어요, 노동조합을. 근데 그때 갔는데 노동조합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그 조합원이 왔는데도 뭐 그냥 뭐 회사 관리나 비슷한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아, 그 노동조합의 의미가 없었던 곳이죠, 예, 거기는. 예. 예. 그런데 원풍에 오니까 노동조합 교육을 한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무슨 교육을 해? 그리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뭐 처음에 노동조합 교육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의무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이 왜 중요한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합원의 의무라는 게 있는 거로구나. 아, 내가 노동조합에 속해 있는 사람인구나 이 정도만 알았고 76년쯤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그 기숙사 한방 식구가 그 산업선교 소그룹 모임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뭐 그냥 또래끼리 만나서 놀러도 가고 뭐 봉사활동도 한다 이러는데 뭐 봉사활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왠지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산업선교 이제 소모임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무렵에 그 기숙사 강당에서 교육이 있었어요. 노동조합 교육이 있는데 그때 신일영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2대 학장을 하셨던 그분이 크리스찬 아카데미 간사였을 때인데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오셔서 그 노동조합이 무엇인가인지 뭐 하여튼 이런 교육, 노동자가 누구인가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이건 뭐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이 구조가 이게 노동자가 잘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잘 뭉쳐야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이 바다의 고기가 작은 고기들은 큰 고기들한테 잡혀 먹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고기들이 그때 그 고기 이름도 기억을 했는데 잊어버렸네. 그 무슨 고기는 굉장히 작은 고기인데 굉장히 큰 무리를 지어서 다녀서 큰 고기한테 잡혀 먹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이 약한 그런 그 작은 고기 같으니까 그렇게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는 꿈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이제 그 굉장히 이렇구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거라기보다는 사회 구조가 노동자들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다 깨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약한 사람들이 연대해서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그때 산선에서 한 거예요? 아니 우리 원풍 기숙사 강당에서 이대 전 학장님께서 그 그러면 산선은 어떤 영향을 미친 거예요? 산선도 영향을 미쳤나요, 많이? 그렇죠. 실제로? 저는 그 산업선교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때 담당자가 임 목사님이시고 그렇죠. 조지성 목사님 그리고 임명진 목사 이렇게였죠. 지금은 이상하지만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한때 이상한 지 오래됐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제가 이게 계속 그 교회가 하고 싶었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대한모방에서는 뭐 이 교회 저 교회 추천을 했는데 다 다녀봐도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뭔지 모르게. 그런데 산업선교를 딱 갔는데 목사들이라고 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런 목사들이 있는 곳이면 그래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지식인을 만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지식인을 만난 거에 대한 그런 그 새로운 이 관계를 형성하는 거였고 또 그 임 목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그 이물없게 이렇게 사람 관계를 좀 했던 거죠. 유머러스도 하고. 그렇죠. 아주 뭐 호탕하기도 하고 이랬죠. 그래서 굉장히 그 존경하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나중에 배신당하고는. 배신 얘기도 좀 이따 해보도록 하죠. 그런데 그 산업선교 소모임 활동은 사실은 원풍 노동조합에서 그 교육을 다 그 1,700명 되는 이 조합원들을 교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선교하고 서로 이제 윈윈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모임 활동이 굉장히 제가 A반, B반, C반으로 나누는데 A반에 한 20개 정도의 그 소모임이 있었어요. 뭐 한 모임당에 7, 8명에서 10명 뭐 이 정도가 됐는데 소모임 활동에서는 뭐 저희가 그 그룹적으로 이제 책도 보고 토론하고 또 이제 이렇게 공개 강의가 있을 때 강의 듣고 그 당시 뭐 고은 선생님, 김동길 박사 뭐 하여튼 이런 분들의 강의를 굉장히 지금은 다 이상하신 분들이네요. 어떻게 다 이상해? 그때는 다 괜찮았던 분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강사로 이렇게 있으면 이제 늘 그 강의 듣고 또 노동조합에서는 이제 뭐 김세균 교수라든지 신일영 선생님 또 뭐 하여튼 임종률 교수 이런 사람들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장병국이 장병국, 김근태 뭐 맞네 네. 진짜. 이런 사람들이 강의를 늘 했어요. 되게 쟁쟁했네요 강사들이 예, 지금 생각하니까. 예, 그랬죠. 그 박현채 네. 그분도 뭐 경제학 강의, 네. 경제학 강의가 얼마나 어렵든지. 근데 뭔지는 잘 못 알아듣고 이렇더라도 그냥 당시 노동자들한테 이렇게 경제 강의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 오. 경제 뭐 그 뭐지 책이 경제 뭐 하여튼 그런 경제 강의도 했고 이게 노동 문제하고 경제 문제하고 이렇게 밀접되어 있으니까 그렇구나. 야. 예, 그래서 뭐 경제사인문 또 프랑스 노동운동사, 뭐 유럽 노동운동사, 미국 노동운동사 그런 것도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거를 근데 그런 걸 노조가 짜갖고 노조에서도 하고 산업생계에서도 사람도 같이? 하고, 예, 야, 그러면 대단하다 진짜. 저희가 이제 소 모임 자체도 와. 이제 책을 읽고 뭐 이제 같이 토론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그때 그냥 이 책이 보자 그러니까 본 거지 네. 그게 다 이해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다 아니 근데 이게 이 노조 안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난 그게 좋아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노조원들 1,700명이다. 그럼 그분들이 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하는 행동이었어요. 소모임 해갖고 책 보고 막 공부하고 그런 것들이 소모임 거의 소모임을 했어요. 다요? 거의? 네, 산업성경 소모임 하는 데도 있고 JOC 소모임 하는 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네. 데도 있고 JOC는 이제 카톨릭 청년회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노동조합에서는 모든 게 조직되어 있어야 된다. 와. 이렇게 해서 그 소모임의 그룹장 그리고 이제 간부가 뭐 소모임 회장이 있고 또 총무가 있고 서기가 있어요. 그럼 이 간부들을 또 노동조합에 또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팀장 모임, 서기 모임, 뭐 회계 모임, 또 전체 삼간부 모임 이거를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야, 대단하네요 진짜. 노동자 계속 교육시키고 소모임은 또 이제 산업선교회 가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걸로 책을 갖고 공부를 하든지. 근데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네. 뭐 민중들의 이야기 뭐 네. 그 정mon주 네. 그 녹두 장군 네. 이야기 또 독립운동 하던 백범 네. 뭐 이 책 보고 이러면서 이제 의식을 이렇게 역사와 현대와 이제 이렇게 해서 의식을 해가면서 그냥 꿈을 의식화 키워갔죠. 교육인데 굉장히 예. 다양한 장르로 한 거네요. 역사, 경제, 문화 뭐 여러 가지를 다 갖고 대학이네요. 공장 안에 대학이네. 예, 그래서 저희가 원풍 대학 다녔다 그래요. 책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예, 원풍 근데 그게 대학 다녔다고. 원풍이 특별한 거죠. 그런 거죠. 그렇죠. 원풍이 일반적인 모습이라 보기는 힘들고. 예. 그러니까 모든 이 공장들이 다 원풍을 자기들의 최종 목적처럼 예. 생각하면서 예. 한 거네요. 예. 아, 그럼 정말 대단하네요. 원풍은 진짜로. 그러면 그 원풍에서 선후배 관계는 어땠어요? 저희는 특별히 선후배 관계에 대해서 네. 이렇게 가르지를 않았어요. 어. 그러니까 그 자유롭고 이랬던 게 그 노동조합 교육에 늘 처음에 하는 거는 인간 존중에 대한 교육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 평등하다. 누구나 그러니까 그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누구를 더 높이거나 낮추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간부들도 대등한 관계였던 거예요. 회사 간부들이 온다고 하던 일을 안 하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할 일을 다 하니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 다 대등했어요. 그래서 간부라고 특별히 뭐 이렇게 머리 조아리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서로 그냥 간부는 간부의 지체 그리고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이제 간부에 대한 신뢰인 거죠. 신뢰만 있었던 거죠. 그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실제로 야, 이거는 예. 대단한데요. 이거는 진짜 외국의 사례로 내놔도 우리가 보통 좋은 거 얘기할 때 유럽은 뭐 어쨌든 하는데 이렇게 내놔도 전혀 뒤지지 않는. 야, 마치 예.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돌아보면 해방구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사실 그 유신이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그 국가보위법으로 인해서 노동 상권을 묶어놓은 상태였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저희는 그 안에서 태업도 하고 그리고 대등한 관계로 해서 그 일을 노동조합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해방구 같았다. 원풍 노동조합 활동은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원풍이 세운 뭐 기록 같은 거 보면은 원풍이
그런 소모임이 당시 공장들 중에서 제일 많았고 실제로 네. 제일 많았고 또 유명했던 게 탈춤 관련된 그렇죠. 소모임도 예. 이 두 번째로 만들어졌지만 규모 같은 거는 뭐 제일 컸고 이런 문화 활동 같은 것도 그리고 사실은 책도 제일 많이 냈고 이런 그렇죠. 것도 제일 많이 냈고 또 아까 얘기 잠깐 나왔지만 특별기금 돈 같은 것도 제일 많이 모았죠. 예. 특별기금이. 그러니까 나중에 82년도 해식 때 다음에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근본이 돼가지고 그런 퇴직자들이 계속 그런 운동하는데 도움이 됐던 거죠. 예, 그런 특별 기금을 했던 거는 조합원 주택조합을 하려고 했어요. 아, 그 당시에 1억이 넘었었는데 그 돈을 1억이요. 예, 그러니까 그 박정희 때부터 이렇게 갑자기 감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도산님도 도산은 도산된다라고 하면서 그 YH 사건 나고 이런 게 굉장히 그게 심하게 그 탄압을 할 때인데 그 갑자기 그 검사 위주로 해갖고 그 이렇게 감사가 들어와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을 게 없다라고 했어요. 음. 뭐 거부도 했지만 털을 게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돈 관리를 하면서 그 당시 이제 1억이 넘는 그런 돈을 있었는데 80년도에 그 해고 계엄 군인으로부터 해고당하고 정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조합원들에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네. 다는 아니고 1억을 1억 정도를 이제 다 풀었어요. 야. 그 조합원들이 다 이제 몫으로 다 나눠준 거예요. 나눠줬는데 조합원들이 이 돈은 원래 내 돈이 아니었다. 조합비였다. 그래서 다 모금을 해요. 그래서 그 모금이 한 500 몇십만 원 들어왔다고 해요. 5천. 아, 맞아. 5천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그 모금이. 1억을 풀었는데 뭐 이제 그 중에 남자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이제 이래서 그거를 5천 얼마가 들어온 거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뺏기니까 네. 원주의 지학순 주교님한테 네. 저희가 이제 헌금식으로 오.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네. 저희가 필요할 때 주십시오. 음. 그래서 그 지학순 주교님이 그걸 갖고 계시다가 저희가 82년도 9.17 사건으로 노동조합이 파괴되고 해고당하고 나서 산업생계에서 쫓겨나니까 갈 데가 없을 때 이제 지학순 주교님이 이름으로 집을 사주셨어요. 아. 그 돈으로. 음. 그래서 지금의 그 신길동에 있는 이제 그 3호 빌라 101호라고 하는 집이 저희 원풍의 집이에요. 현재요. 예.